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월의 마지막 주에 진입했습니다. 중국망으로 찾아온 각도기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한국 시장은 요즘에 이제 아주 정책 효과가 미친 듯이 나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할 정도로 좀 뜨거운데요. 중국 시장은 오히려 오늘은 좀 차분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주의 연장선인 듯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상해종합지수 0.09% 하락, 심천 0.85% 하락, 창업한 지수 0.91% 하락, 과창 51.35% 하락, 홍콩 항생 0.15% 하락, 항생테크 1.5% 하락, 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중국 춘절 연휴가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딱 만 3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춘절 이렇게 긴 연휴랑 가까울수록 점점 투자 열기고 좀 식어지고 좀 한산한 분위기로 과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되게 좀 심해, 그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긴 연휴 전에 또 사람들이 현금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중순부터 1월까지 한 달 2, 3주 동안 상업 우주를 비롯해서 이런 테마주가 엄청 뜨거운 열기를 좀 누렸는데,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업 우주, AI, 반도체 등 다 적게는 2, 3%, 많게는 5, 6%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테크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분위기. 이따가 어떤 악재 또는 어떤 제한 요인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까지 중국 중앙정부, 재정부, 발개위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구환신 1분기 재정 예산 투입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장비 교체에 필요한 재정 예산도 투입했고, 이구환신 투입한 거는 한 원화로 14조 원 되고, 장비 교체랑 관련된 재정 예산 한 19조 원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좀 굵직한 큰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경기 안정화 대책이 나오겠지만 이제 3주 후에 춘절이고 춘절 후에 전인되고, 그러면 굵직한 거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지 뭔가 또 큰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한산한 분위기. 뭔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 갈 만큼 갔다, 이런 분위기 아니야? 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리고 지난주는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이 월화 수 목은 3조 원 이하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3.12조 원, 오늘은 3.28조 원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보합, 오늘은 약보합. 그래서 거래 대금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무래도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 돌파해서 오늘 모든 상승 업종 중에 가장 큰 게 귀금속 6%대, 그 중에서 세분화된 건 또 황금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귀금속 외에 정유, 천연가스 4% 올랐고, 그 외에 보험, 기초금속, 에너지 장비 2%대 올랐고요. 오늘 하락한 종목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상업 우주와 관련된 상업 우주, 우주 항공, 방산 이쪽이 4% 하락했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 3% 하락, 그 외 PC 하드웨어, 부동산, 반도체, 소매 등이 2% 하락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중국 본토 증시 중 상업 우주 테마 지수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고점, 제일 높은 그 고점이 1월 12일. 네, 그 빨간색 직전에 그게 1월 12일이고, 그리고 요거는 오늘 오전장까지 캡처한 건데요. 오전장까지는 5% 급락했고, 마감가도 5% 급락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 중에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장까지는 5%, 어제 장 마감 후에 뭐가 나오냐면, 지난 1월 12일 그 고점 때 그날 장 마감 후에 10개 이상의 상업우주 종목이 주가 과열에 대한 리스크 제시 공시를 냈잖아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0개 이상의 종목이 아니라 한 두세 개.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국의 우주항공 대장주가 항천전자입니다. 그래서 항천전자랑 중국 위성 요 두 개 대장주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23일 저녁에 또 똑같이 주식 거래 리스크 제시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냈으니까 좀 더 전체적인 그 투자 열기가 아무래도 꺾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항천전자 주가인데요. 11월 27일부터 1월 23일까지 무려 193%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장주 중 하나인 중국 위성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200% 가까이. 그래서 1월 12일 저녁에 낸 공시랑 1월 23일 저녁에 나온 공시 대체로 그냥 숫자만 바꿨잖아요. 수익률. 근데 좀 이번에 추가된 문구는 단기적으로 대폭으로 하락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심하세요. 좀 더 그 텍스트가 좀 강화된 느낌. 네네네. 네. 그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상업 우주 로켓 요런 종목 테마주들이 오른 건 사실은 개별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뭐 신청 건수, 개별 뭐 궤도 진입 또는 회수 실패 이런 개별적인 그리고 미국적 자극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펀더멘털은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대감이랑 어떤 글로벌 트렌드. 그래서 지금 상천전자도 그렇고 중국 위성 그 외에도 몇십 개 종목인데 많은 종목들이 그 IR 부서에 문의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 회사는 우주 항공 쪽 부품은 하는데 상업 우주랑 관련된 매출은 아직 1%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점점 그냥 단순한 자극 요인에 따른 테마주 성격에서 이제는 점점 이 회사가 실제로 상업 우주로 인해서 돈을 얼마 버냐. 네네. 점점 그 기대치랑 그 열기랑 이제는 실질적인 펀더멘털로 연결해서 고려해야 되는. 그래서 네. 그런 뭐랄까 할까요? 거품이 네네네. 조금씩 떨어지는. 세 번째는 지난 한 달 넘게 상업우주 관련주가 급등한데 그 과정에서 일부 종목들이 일부 기업이 대주주 그리고 대주주는 개인도 있고 또 산업 자본도 있고 그렇겠죠. 급등한 가운데 일부 대주주가 현금화를 일부 했어요. 매도. 근데 급등하다 보니까 그 케이스가 좀 가려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너무 과도한 그런 거품 투자 열기에서 한동안은 좀 쉴 것 같다. 약간 네. 이런. 그래서 지난주 중국 시황 밑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작년 12월에 항천전자를 담았는데 요즘 날아가네요. 그래서 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요때가 지금 요때가 33위안이에요. 네, 9월 달에 그때. 네. 그럼 지금 여기가 127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냐고. 네. 중간중간에 정책, 자금, 개별 호재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 그 과도한 투자는 확실히 네. 들어있는 거. 네. 그래서 상업 우주 종목은 좀 한동안 뭐랄까 좀 열기가 좀 꺼지는 분위기라 할까요? 뭐 전반적으로 테크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였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그 공시. 네, 아까 항천전자. 네, 그 두 개 거죠? 대장주 네. 공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분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BYD 창업자 겸 회장 겸 CEO 왕传福회장. 왕传福. 네. 근데 요 그림이 두 줄인데 윗줄은 사우디에서 찍은 사진이고 네. 밑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네네. 근데 일주일 전에 왕传福회장이 중동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네, 회장이 어디 출장 다녀온 거는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 네. 그래서 1월 13일부터는 사우디를 방문했고 그 후에는 바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중동에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는 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직접 수출한 겁니다. 네. 근데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는 GDP 중에서 43%가 석유 관련이고 아랍에미리트는 23%가.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탄소 중립, 전기차 이쪽 산업을 키워서 경제의 구조 전환을 계속해서 해야지.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BYD를 초대했는데 위에 그림은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랑 미팅을 했는데 사우디 쪽에서 원하는 거는 단순히 BYD가 사우디에서 그냥 다른 나라처럼 뭐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런 투자가 아니라 배터리부터 전기차 공장부터 재활용 회수부터 부품까지 이렇게 일괄로 전방위적인 산업 단지 이렇게 밸류체인 전체를 우리 사우디도 구축하고 싶다. 거기에 뭐 예. 인프라 들어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BYD가 투자하면 사우디 쪽에서는 뭘 지원하느냐 그 협력 관련 미팅을
미팅을 하러 갔고 네. 그리고 사우디는 또 2030 비전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사우디 지금 중동 전체에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경쟁하듯이 전기차 쪽을 중요시하고 근데 바로 아랍에미리트로 간데 그때 아랍에미리트는 왕세자랑 공업부 부장이랑 에너지국 주석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가 원하는 게 비슷해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도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충전 시설 배터리 재활용 회수 부품까지 밸류 체인을 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BYD가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에서 동시에 할지 아니면 지금은 느낌상 사우디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고 두 곳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BYD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동은 아직은 비중상 크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성장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2024년 중동의 전기차 판매량이 28.5만 대, 전년 대비 86% 증가, 네. 침투율 4.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중동 전체 전기차 판매량 52만 대, 전년 대비 82% 증가, 침투율 7.1%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80%대 정도 성장하고 있다. 네네. 침투율은 아직은 10% 미만이어서 아직은 계속해서 올라갈 그게 그리고 중동도 나라가 많지만 그 중에서 딱 에이스는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중동의 52만 대의 전기차 판매량에서 사우디가 35.5%를 차지하고 아랍에미리트가 27.3%. 그럼 이 두 개 나라를 합치면 63%. 그래서 네. 중동 지역에서 이 두 나라에서 제대로 딱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그 사우디 아라비아 생산법인 HMMME라는 현지 공장이 작년 5월에 착공했고 계획에 따르면 올해 4분기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네. 근데 요거는 반조립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의 BYD를 비롯해서 중국이 사우디로 수출한 양은 중국의 수출 상위 10개 나라에서 한 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규모상으로 크지 않지만 중동에도 인구 합치면 한 5억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네. BYD가 이제 왕천후 회장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지 요게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최근에 네, 계속 네.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BYD는 지금 전체 판매량 중에 해외 수출은 한 22%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BYD 심천 종목이든 홍콩 종목이든 계속해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아무리 많이 팔려도 중국 국내의 그런 과당 경쟁 상황은 국내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BYD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해외 수출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BYD 주가를 볼 때면 기사에서 뭐 해외에서 얼마 유럽에서 잘 나가 얼마 그거보다는 중국 국내 상황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BYD 심천 종목은 1% 가까이 하락했고 다음 이 그림은 BYD 홍콩 종목은 1%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애플이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애플이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그 중국 소비자들이 애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하고 네. 온라인에서도 많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가 그 타오바오, 알리바바 산하의 티엔마오에서도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 네. 또 찡동도 있잖아요. 찡동에서도 플래그십 스토어. 그래서 24일부터 27일까지 애플이 요 두 개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에 한해서 가격 인하를 합니다. 가격 인하 이벤트를 합니다. 야.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요게 중국 본토 증시 중 애플 테마 지수. 여기에 들어있는 종목은 뭐 입신정밀, 폭스콘 중국 공장, 가히 이런 한국 요 네. 애플 관련 그 연구원들은 잘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사과 해주세요. 네, 빙고. 네. 빙고가 중국어로 사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론 애플이라는 영어 단어는 알지만 뭐 애플 휴대폰 샀어 그러면 빙고. 빙고. 네. 근데 오늘 애플 테마 지수가 1%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 애플 테마 지수 안에 좀 비중이 큰 게 첫 번째는 폭스콘 중국. 오늘 1%
2% 하락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입신정밀 애플의 40% 이상 조립은 이 회사가 입신정밀 오늘 2% 하락했고요. 다음은 애플의 그 이어폰이나 음향 관련해서 이런 쪽은 가이 끄얼 이 종목은 오늘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란스科技 3004 요것도 부품주인데 오늘 8%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오늘은 테크 뭐 상업 우주 테크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애플 관련 그 밸류체인 종목도 하락했지만 어쨌든 요 타이밍상 24일부터 27일까지 한정 수량으로 해서 가격 인하를 한다. 그럼 가격을 얼마 인하하냐?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중에 애플 에어가 있잖아요. 애플 에어. 애플 에어는 2,000yuan 인하합니다. 2,000yuan은 한 42만. 네. 41에서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인하한 거예요. 물론 엄청난 단가도 거. 높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네 24일부터 27일까지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 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찡동 쇼핑몰 요 두 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요게 인하하고요. 애플 에어는 2,000yuan 42만 원. 그리고 맥북이 있잖아요. 맥북에서 프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 맥북 프로는 1,000yuan 21만 원 인하합니다. 네, 많이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가격 인하하면 소비자는 좋지만 어쨌든 사실 주가에는 네네.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체 이거 원래 그 슬림이 좀 안 팔렸거든. 네. 그래서 24, 25, 24일 동안 하는 이벤트지만 4일만 한다고? 네, 24일부터 27일까지. 40만 원이면 진짜 많이 깎아주는 네. 거지. 그래서 요거를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론 이제 춘절을 앞두고 근데 요거는 아마도 20대 뭐 대학생, 네. 20, 30대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해서 춘절 전에 단기간에 싹 끌어먹어서 약간 그렇죠. 이런 근데 의외로 애플 많이 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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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분들이. 저희 대학 동창 중에서도 거의 애플이랑 화웨이 그 두 타입으로 나눠져 네네.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번 주 오늘은 경제 지표 없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1월 제조 PM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15차 5개년 계획 첫 달 PMI라서 근데 1월, 2월에는 뭐 신정 연휴, 그 2월에는 또 9일 동안 춘절 연휴가 있어서 1, 2월의 PMI는 약간 계절적인 거라서 너무 절대치나 평균치로 볼 필요 없죠. 근데 어쨌든 올해 첫 달 그 PMI라서 사람들이 토요일에 PMI 제조가 어떻게 나오겠냐. 그리고 지난달에 화면을 보시면 작년 12월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50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12월에 이어서 1월도 그 춘절 연휴 그걸 감안해서 좀 앞당겨서 주문하거나 제조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그 지난주까지 중국의 재정부 중앙정부에서 뭐 이구환신 그리고 장비 교체 관련해서 뭐 재정 투입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뭐 발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북경시는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한 5% 안팎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투자에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6G, 양자과학기술, 바이오 이쪽에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경시는 지난주에 발표한 거는 재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거고 이제 상해 옆에 있는 그 강소성,江苏성에서도 별도로 장비 경신과 관련해서 올해는 또 중앙정부 그거랑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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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게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뜨겁게 급등한 상업우주 관련주가 오늘 큰 폭으로.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항천전자 9% 급락, 중국 위성 10% 그리고 하한가를 기록한 게 항천발전, 항천과기, 항천기전, 거의 10개 종목 정도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본질 가치하고 상관없이 많이 오른 거예요. 거의 다 100% 이상은.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하는 시장이 좀 이런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잘 타면 좀 즐겁지만 요즘 오늘 바로 코스닥이 그랬어요. 지수가 7% 오르는 거는 지수가 7%면 언제 봤는지 모를 정도인데 코스닥 웬만한 주식은 15%씩 올랐다는 얘기. 30%죠. 예, 예. 웬만한 종목 15% 이상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요건 주가랑 상관없는데 뭐 주가랑 상관없이 상업 우주 산업을
우주 방산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중국도 뭐 큰 증권사는 다 있는데 네. 그 중에 상업 우주가 또 세분화 그래서 상업 우주 관련해서 애널리스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겠죠. 또 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그쵸? 이제는 네, 우주 산업도 점점 세분화돼가지고 네. 한 명이 그 우주 방산을 다 커버하기는 좀 부족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도 개별 주식들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갖고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거 꼭 좋아해야 될 뉴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자 오늘도 귀한 내용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찔링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明天 안녕. 见。